미국에 유통되는 모든 식품 뒤에 표시되는 성분표가 20년 만에 바뀝니다. 소비자가 혼돈할 수 있는 부분을 없애고 보다 알기 쉽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역사 수정 움직임에 미국 의회가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미일 간 신뢰가 손상됐다는 의회 보고서가 나온 데 이어 고노다마 수정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인 메이저리그 개척자 박찬호가 한인 대학생들의 멘토를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은퇴 이후 강연과 집필 등을 통해 제2의 삶을 시작한 박찬호는 한인 청춘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후배 류현진 선수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연방정부 부분 업무 정지 때 정치적 책임을 지고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던 의원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약속을 지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늦은 결혼으로 초산 연령이 높아지는 요즘 태어날 때 아버지 나이가 많은 아이일수록 정신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도 거셉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국에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 표시되는 성분표가 20년 만에 바뀝니다. FDA가 새로운 규격을 공개했는데요. 1회 제공량 등 소비자가 혼돈할 수 있는 부분을 없애고 보다 알기 쉽게 만든 것이 그 특징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입 이후 20년 만에 새롭게 바뀌는 식품 성분 표시 라벨입니다. 지금 것과 비교했을 때 칼로리 표시가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에디드 슈거, 설탕 첨가량입니다. 말 그대로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당분이 아닌 인공적으로 더해진 설탕을 말합니다. We eat too much added sugar. While some of those sugars occur naturally in foods, much of it is added. The new label would provide more information about sugars in food by now indicating when a food has added sugar. 비타민 D와 칼륨 함유량도 추가됐습니다. 비타민 D는 골다공증에, 칼륨은 고혈압에 필요한 성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 함유량은 그대로 표기하되 칼로리 내 지방 함유량은 사라집니다. 현대 식품 영양학에서 단지 지방의 섭취량보다는 어떤 지방을 섭취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 때문입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다양한 식품을 통해 섭취가 쉬워진 비타민 A와 C는 제조업자의 자율에 따라 표기할 수도 삭제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성분 표시 기준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500ml 음료수가 있으면 1회 섭취량 250ml 기준으로 표시해 칼로리가 적은 듯 보이게 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실제 섭취량을 기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FDA가 새롭게 만든 식품 표시 규격은 건강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영부인 미셸 오바마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새 라벨 공개도 미셸 오바마가 주도해온 아동 비만 예방을 위한 캠페인 Let's Move의 4주년을 기념해 백악관에서 공개됐습니다. Our guiding principle here is simple. That you as a parent and a consumer should be able to walk into a grocery store, pick an item off the shelf, and tell whether it's good for your family. FDA는 9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고 최종안이 결정되면 업체들의 적용하기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게 됩니다. FDA는 업체들이 라벨을 모두 교체하는데 2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요즘 아베 일본 총리의 역사 수정 움직임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 의회입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미일 간 신뢰가 손상됐다는 의회 보고서가 나온 데 이어서 고노다마 수정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작성된 미의회 CRS 보고서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미일 양국 관계가 손상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충고를 무시하고 강행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베 총리의 역사관이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과 충돌할 움직임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제 이런 우려는 아베 총리가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와 책임을 인정한 고노다마에 대해 수정 행보를 구체화하면서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군대 위안부 문제 해결에 힘써온 혼다 미 하원 의원은 미 국무부의 대응을 촉구하면서 의회 차원의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고노다마 수정 시도는 2007년 미 하원에서 채택된 군대 위안부 결의안에 대한 도전인 만큼 그냥 좌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 의회 보고서도 고노다마의 수정은 한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과 일본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무부 예산법안을 통해 군대 위안부 해결 노력을 촉구받은 케리 장관은 이번 주 전시 성폭력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우회적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베 총리의 역사 수정 움직임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 아시아 순방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한인 메이저리그 개척자 박찬호가 한인 청년들의 멘토를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강연과 작가 활동 등으로 야구가 아닌 제2의 삶을 시작한 박찬호 씨가 힘겹게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 한인 청춘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개런티합니다. 그 시간이 결국 여러분들을 성장시킨다는 거죠. 지금 힘들면 잘 살고 있는 것이다. 힘든 시간이 바로 성장의 시간이다. 박찬호 선수가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한인 메이저리그 개척자로서 겪어야만 했던 고난을 경험담으로 나누며 스스로 이겨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시간이 바로 인생의 성장 동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겪는 그런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하고 비슷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항상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이 결국 자기를 더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잘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날 강연에는 LA 인근에 위치한 20여 개 대학에서 약 400명의 한인 대학생이 참석했습니다. 코리안 특급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감춰진 진솔한 이야기에 학생들은 깊은 공감을 보냈습니다. 현실에 충실하고 지금 하는 것에 노력을 다하면은 길이 있다. 이 말에서 정말 되게 큰 감명을 받았거든요. 또한 박찬호 선수는 LA 다저스에서 뛰고 있는 후배 류현진 선수에 대한 기대감도 빼놓지 않고 나타냈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나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 또 교민들에게 어떤 희망과 또 용기 그리고 또 어떠한 그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역사적인 선수가 되기를 바라요. 지난해 은퇴한 박찬호는 희망을 전하는 강연자로 나서며 청년 멘토라는 제2의 관역을 향해 또 다른 공을 던졌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지난해 미국 연방정부 부분 업무 정지 때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던 의원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약속을 지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연방정부는 16일 동안 업무가 부분 정지됐습니다. 의료보험 개혁을 둘러싼 민주공화 양당 간 갈등으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하 의원 244명은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What I'm going to do for every day that we're in a shutdown mode, I'm going to take my salary and donate it to the Wounded Warrior Program.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의원 가운데 최소한 116명이 약속을 지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이 받지 않은 세비는 49만 4,500달러로 우리 돈 5억 원 남짓. 국고에 반납하거나 종교단체, 참전용사단체, 교육단체 등에 기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세비 반납 약속이 정치 제스처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많은 의원들이 약속을 지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올 연말 중간선거를 앞두고 현직 의원들의 지지도가 떨어지자 보여주기식으로 세비 반납을 결정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세비 반납이 정치적 쇼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자체가 정치인들이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대체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태어날 때 아버지의 나이가 많은 아이일수록 정신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거센 상황입니다. 이영석 기자입니다. 미국인 그레익 씨는 요즘 늦둥이 딸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45살에 낳은 딸을 돌보느라 체력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Whether or not you can go the whole night waking up and doing all those feeds and then showing up for work the next day. 이렇게 아버지가 늦은 나이에 낳은 아이일수록 정신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인디애나대 연구진이 1973년부터 2001년까지 태어난 스웨덴 어린이 260만 명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가 45살 이상에서 낳은 아이는
아버지가 20대일 때 낳은 아이에 비해 자폐증과 ADHD 등 발병률이 높았습니다. This study shows that there's a correlation between father's age at childbearing and the children's psychiatric problems. 연구진은 제한된 개수의 난자와 달리 남성 정자는 새로 만들어지며 보충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자에 변이가 생길 수 있고 이 영향이 컸을 것이라는 가설을 내어놨습니다. Before 30 years old as opposed to after 30 years old, and certainly with a partner of a similar age. 그러면 누뚱이가 다 문제가 있다는 말이냐며 반론도 거셉니다. 연구진도 40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라도 자폐증 확률은 10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며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KBS 뉴스 이영석입니다.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보통 간 건강을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뇌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하루 평균 소주 반병 이상을 마시는 남성은 중년이라도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충원 기자입니다. 위안돼. 하루 일과를 마친 직장인들이 술잔을 부딪히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풉니다. 이 30대 남성은 5년 전부터 술을 마시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술을 자주 많이 먹다 보니까 필름이 끊겨가지고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위장에서 흡수된 알코올은 혈액을 타고 뇌로 올라가 뇌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알코올에 의해 일시적으로 손상을 입어 기억이 입력되지 않는 것으로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입니다. 특히 지나친 알코올은 뇌세포의 독성으로 작용해 신경세포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실행 기능을 담당하고 또 충동 억제를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고요. 또 축두엽에도 영향을 미쳐서 기억력 장애를 초래해서 소위 말하는 알코올성 치매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는 음주량은 한 번 마실 때 남성은 넉 잔 이내, 여성은 2잔 이내입니다. 천천히 마셔 혈액 내 알코올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게 해야 뇌 손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뉴욕 증시는 엇갈린 경제 지표 때문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67원 50전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